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오늘 리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도 놀러 가셔야 되잖아요. 짧게 가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0.63%, 코스닥은 0.56%, 양지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지수 낙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낙폭도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누이 말했던 2400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경제지표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불안감을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훨씬 많은 상태죠. 환율은 또 13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갔고요. 과거 항상 시장을 조정을 줬을 때 주된 이유는 환율이었습니다. 다시금 1300원이 올라갔고 1300원 위로 올라갔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환차익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세가 붙기 힘들다라는 거죠. 사실 1월 달에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건 외국인들의 힘이 컸는데 이런 식으로 환율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떠나가겠죠. 그랬을 때 시장을 받아줄 수 있는 건 기관. 근데 과연 기관이 시장을 방어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시장은 좀 기계적인 매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영상에서마다 계속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박스권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이 빠진다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하락한다고 겁먹어서 손절, 현금 들고 관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박스권 시장은 어차피 그러니까 일정 고점과 일정 저점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게 박스권이잖아요. 하락했다가도 다시금 일전의 고점까지 회복한다라는 거거든요. 우하향 시장에서는 손절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저점도 따라 낮아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손절을 두려워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박스권에서는 사실 그냥 빠진다. 시장 빠지는데 무섭다. 손절. 이것보다는 차라리 추매라던가 이런 식의 대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손절은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빠질 것 같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2500, 2480 안착 못할 것 같다. 2400부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현 구간에서 손실이어도 좀 손절해서 현금을 만드세요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빠지기 전에 손절을 하는 겁니다. 박스권에서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엄한 기대를 버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계적인 매매.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는 2400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자, 박스권은 현재 어느 정도의 현재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을 긋고 있냐? 2500부터 2200 박스권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요런 박스권을 긋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다시 코스피가 2200 간다고 해도 이거는 놀라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2200까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아마 2350이나 2300선 정도까지만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 인상폭이 0.5에서 0.25%로 낮아지고 있었고 과거 박스권 하단부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경제를 봉쇄하고 있었지만 지금 중국이 개방을 했죠. 그리고 다음 달에 양회 일정도 있습니다. 중국의 뭐 경제 부양책이라던가 뭐 이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에 당연히 호재가 던져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과거와 똑같은 박스권 하단 2200까지 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2300선까지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2400선을 강조했던 건 여기까지는 무조건 한 번은 빠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단기간에. 그렇다는 여기서 이제 여기 온다고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생각하고 막 풀매수합니까? 막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2400부터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추매 혹은 신규 종목 새로 막 줍줍해도 상관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2480, 2500에서 만들어 놓은 현금을 2400에서 쓰세요가 아니라 2400부터 쓰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현금 다 쓰시면 안 돼요. 이 자리부터 아래로 빠질 때마다 그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폭풍 줍줍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스님 저 현금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런 분들은 지금 현금을 만드세요 라고 말은 못합니다. 현금을 만들 시점은 2480선이었어요. 그때보다 지금 지수 낙폭이 좀 커졌고 아마 종목들 낙폭도 2480 대비해가지고 한 평균 한 5에서 한 6% 정도는 더 추가 하락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현금을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분들은 어쩔 수 없죠. 이 타이밍에는 그냥 딱 홀딩하고 버텨야지.
약간 어설픈 손절보다는 박스권에서는 딱 그 뚝심 잡고 홀딩 추매 이게 더 좋다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같은 거 한번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오늘 제가 방에다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교육해드린 종목 분석한 종목은 유니크였습니다. 수소 관련주죠. 수소 관련주에는 유니크만 있는 게 아니라 JNK터도 있고요. 동아화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땐 사실 JNK터가 더 좋기는 해요. 지금 JNK터의 좀 차트적 특징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481선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적이 없어요. 뭐 이때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심했었죠. 어쨌든 481선을 안착하지 못했던 종목 그리고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되게 넓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보면 481선과 장기 이평선들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단기 이평선까지 모여서 이제 이번에 48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차트들이 깔끔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JNK터가 일단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좋고 거래량도 괜찮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특별한 수소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그 사우디 아람코 회장이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뉴스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 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보니 뭐 수소 관련 청정수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과 뭐 첨단 모빌리티 뭐 운송 사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거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사우디가 뭐 청정수소에 뭐 300조를 투자한다. 이 뉴스 소식 가지고 막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때 대장으로 치고 갔던 게 유니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관련 인물이 또 방한한다라고 하면 유니크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니크를 말씀드린 거지. 사실 차트적으로나 거래량으로 봤을 땐 사실 JNK터가 조금 더 제 취향에는 맞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 어느 식으로 접근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구간을 오늘 다 잡아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그 첼스 주식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오늘의 교육 보시면 유니크 내용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언제 진입할지 또 어떤 종목인지 뭐 왜 그 구간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싹 다 풀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 관련주들도 시장 빠지면 올라갈까요? 아니요. 수소 관련주도 시장 빠지면 당연히 하락할 겁니다. 2400선까지도 볼 수 있고 뭐 많으면 2300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수소 관련주를 추천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지만 이런 시장, 박스권 시장에서는 한 번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디까지 하락할지 생각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일단은 2400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고, 뭐 23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코스피 빠지면 당연히 코스닥도 따라가니까, 뭐 따로 제가 코스닥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럼 시장 지수가 빠지면 당연히 유니크나 JNK터나 뭐 시장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종목군은 아니에요. 빠질 때 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하면 사실 상관없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 오늘 다 잡아드렸던 거고요. 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또 히토류,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아래 갭자리를 아직 메꾸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다음 주 시장이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발작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 있고요. 일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241선 여기 부근부터는 아래 갭자리나 61선까지 충분히 열어놓고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241선 부근 오늘도 왔고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어요. 그러면 뭐 잡으실 분들은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적당히 그냥 분할 매도 슈팅 줄 때 히토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놓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물려요. 얘네들은 진짜 변태 같은 종목이라 윗골이 되게 잘 패고요. 꽉 찬 양봉을 보여주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대충 파는 거예요. 그런 히토류 공식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공식대로만 대응하시면 그게 어려움 없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아, 아까 앞서 말한 수소 관련주들 이거랑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그 자율주행 섹터거든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우디 아람코 회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다룰 내용들이 그 첨단 모빌리티 막 이런 거였잖아요. 뭐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주행도 당연히 핵심 기술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인 종목은 모트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코리아 FT 등 오비고 등등이 존재하는데 일전 영상에서도 뭐 좀 자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코멘트를 남겨드렸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121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이 121선 지금까지 과거 개파락 이후 단 한 번도 올라간 적 없던 자리예요. 오늘 그 자리 일단 탈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시장이 평이하다라고 하면 이대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겠지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뭐 또 금방 또 이 자리 내어주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슈도 존재하고 대응이 그렇게 어려운 종목도 아니죠. 게다가 과거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거래량 꽉 채우면서 꽉 찬 양봉들을 보여줬는데 개파락했을 때 보면은 거래량 없이 개파락을 했어요. 자, 그럼 얘가 개파락한 이유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악재가 터져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이 개파락하면서 시장 따라서 개파락한 건데 이 자리는 주봉갭 자리예요. 따라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700원 정도 올라가는 건 뭐 사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99% 확률로 갈 거라고 봐요. 뭐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아마 뭐 앞에 이렇게 뭐 60일 저항 구간, 240 저항 구간이 막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뚫고 올라간다. 뭐 그렇다기보다 이게 맞고 밀리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간다 이거죠.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목이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는 참 좋은데 시장만 평이하면 되게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이죠. 자, 또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또 실제로 우리가 되게 많이 매매해서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의 최애 종목 중 하나가 코리아 FT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실적 잘 나왔다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코리아 FT도 수소 관련주거든요. 이렇게 잘 묶여서 코리아 FT가 치고 가고 다른 수소 관련주들 따라갈 수도 있다 보니 코리아 FT가 수소가 아니라 자율주행이요. 코리아 FT가 치고 가면서 다른 자율주행도 견인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되게 재미없고 지루했어요. 다음 주는 근데 더 좋을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기가 사실 힘든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하락하더라도 멘탈 꽉 부여잡고요. 뭐 반등할 수도 있지 뭐. 시장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또 많이 교육해주고 할 거니까 뭐라도 수익이 없으면 지식이라도 배워가야죠.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하시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